아마 여러분 그 이번 주말에 올라갈 그 한준희 위원님이 또 송재우 위원님과 이노환이 형이랑 손변이랑 함께하는 그 히든 풋볼에서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얘기를 아마 좀 다루실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 명가라고 불리는 팀들이 어떤 스포츠든 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축구든 야구든 뭐 농구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맨유가 그러면 언제부터 어려움을 좀 겪고 있나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표면적으로는 퍼거슨 감독의 은퇴가 가장 커요. 그렇죠. 1314 시즌부터. 예. 근데 퍼거슨 감독이기 때문에 끌어왔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원흉이라고 지목하고 있는 이 글레이저, 네. 글레이저 형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퍼거슨이 버텼지 다른 감독들이었으면 진작부터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다. 그렇죠. 라는 뉘앙스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2000년대 한 초중반 혹은 중반쯤부터 이제 네. 해외 자본들이 프리미어리그에 적극적으로 많이 유입했는데 들어왔죠. 이 첼시와 로만처럼 그 구단으로 봤을 때 굉장한 성장을 일으킨 사례들도 있지만 리버풀도 질레틱스를 만나서 굉장히 큰 위기를 겪을 뻔했었고 맨유의 경우는 그래도 퍼거슨의 힘으로 그 시기를 잘 성적으로는 버텨냈지만 리버풀은 지릭 때 큰일 날 뻔했어 진짜. 리버풀 진짜 파산 직전이었어. 그래, 난리 날 뻔했었어. 맞아. 그러다가 이제 FSG가 그거 좀 구해준 상황이었는데 맨유도 마찬가지로 그 인수 직후부터 서서히 문제점들이 고여왔던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게 표면적으로 계속 드러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맨유와 관련된 인물들이 글레이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해서 또 어떤 언론이 그걸 다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겸사겸사 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그 맨유에서 글레이저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죠. 배당금만 빼가고 있다. 아, 맞아요. 그것만 받아먹으면서 뭐하냐. 제대로 된 어떤 투자 내지는 왜냐하면 이 투자가 글레이저가 한 게 아니야. 맨유가 벌어들이는 돈으로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축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과연 축구 클럽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거는 항상 글레이저에게 의문부호가 붙는 상황이고 굉장히 좀 방만하게 경영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과 보드진 부분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이 인적 자원의 혁신 이런 것도 없었죠. 없다고 봐야죠. 네, 그럼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보드진을 좀 바꿔나가고 있지만 시기가 늦었죠. 그렇죠. 왜냐면 결국 퍼거슨의 은퇴 이후로 맨유에게 가장 느껴졌던 건 모든 과정을 퍼거슨한테 그렇지. 의존하고 있어요. 전권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퍼거슨이라는 인물이 나가고 축구와 관련된 축구의 전문적인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디렉터의 부재가 2010년대 퍼거슨의 은퇴 이후에 맨유에게서는 가장 많이 느껴졌던 그렇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네. 자, 그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우리가 이 다룰 만한 사람들이 대부분 맨유 레전드들이야. 네. 에브라, 게리 네빌, 니키 버트, 칸토나, 베컴, 로이킨, 스콜스 뭐 이런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때 맨유 황금 시대를 함께 했었던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렇죠. 자, 에브라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만해지지 말아야 된다. 클럽은. 우리보다 앞선 세대의 보비 찰튼, 조지 베스트 이런 사람들이 클럽의 역사를 만들었고 트래블을 했고 99년에는 그 다음에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하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2008년은 더블이었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이런 어떤 업적들을 만들어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유산들을 다 잃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건 글레이저에 대한 어떤 저격이라고 볼 수 네. 있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건가? 뭐 사업을 하는 거냐 뭐냐. 나는 이 클럽의 몇몇 사람들은 맨유를 이 데미지를 입히고 있다라고 얘기해. 이거 다 글레이저에 대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 얘기 맞는 거거든요. 이게 나는 그런 생각은 해요. 축구 클럽이 이제 현대 축구라는 게 완전히 기업화가 됐기 때문에 사업과 산업적인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돈을 벌고자 하는 행위도 해야 되고. 근데 이 스타트 자체가 근본이 축구 클럽이기 때문에 축구 클럽이 돌아가는 생리는 이기고 잘하면 잘할수록 큰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기본 논리는 난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그래야 마케팅이 되잖아. 그쵸. 단순히 상금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잘 나가는 클럽에게 좋은 광고가 붙는단 말이야. 인기가 많아지는 거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망각하면 지금처럼 성적이 계속 이러죠. 그럼 이게 생각보다 오랫동안 버틴 거야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일반 기업을 운영하는 것과 동일하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 특성을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은 있지만 네. 결국 본질은 축구 구단이기 때문에 그죠. 축구 팀으로서의 운영 능력도 구단주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동안 글레이저는 너무 개인 사업에만 혹은 개인 사업의 수익성에만 네. 생각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들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가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를 했죠. 우드워드에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믿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믿고 있다. 이것도 역시 글레이저에 대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글레이저의 의중대로만 너무 우드워드가 따라가고 있다. 그죠? 그런 얘기를 네. 이전에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게리 네빌의 코멘트도 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인터뷰에서 우드워드가 사임을 했을 때 네. 그때 얘기한 게 우드워드는
몸통이 그러니까 나무의 몸통일 뿐이지 뿌리가 네. 따로 있다. 역시 글레이저에 글레이저에 대한 얘기죠. 얘기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 결국엔 우드워드도 바지 아니냐라는 얘기야. 이제 큰 책임은 결국 그 글레이저의 어떤 그 본질에 따라서 그렇지. 우드워드를 거기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지 네. 결국 본질이 문제가 중요하다. 네. 이걸 얘기한 거죠. 그들은 클럽을 지렛대 삼아서 돈을 가져가고 네. 있고 글레이저는 더 이상 맨체스터에서 설 자리가 없다. 이거 강도 높게 얘기를 한 그렇죠. 거예요. 자, 그다음 니키 버트는 이 슈퍼리그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스카이 스포츠랑 이야기를 했다고 작년이 합니다. 되겠네요. 예. 글레이저는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데 그거 축구라는 스포츠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 팬들에 대해서 공감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특별하게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축구라는 부분에서 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슈퍼리그에 대해서 또 잉글랜드 클럽과 어떤 요 UEFA의 생각이랑 타 리그의 팀들은 또 생각이 다른 거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도 그렇고 팬이 없으면 스포츠 아무것도 아니다. 팬들이 원하는 거, 그다음에 팬들이 원하는 것에도 공감하지 않는 거, 이거는 말도 안 되고 나는 너무 충격적인 일이다. 근데 이 시기에 이제 그 구단주들에 대한 얘기는 거의 잉글랜드 내 모든 구단주들한테 맞아요. 다 해당이 되죠. 타 팀들도 네. 슈퍼리그에 참여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스날도 굉장히 강도 높게 팬들이 비판과 레전드들도 비판을 했었고 이거는 리버풀도 마찬가지예요. 네,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현지 팬들과 현지 팬들의 입장을 알고 있는 이 레전드 선수들이 이 현장에 지역의 팬들이 우선이다. 근데 그렇죠. 너네가 구단을 그냥 기업으로 생각하고 지역의 팬들이 돈만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네, 우리 무대를 벗어나서 다른 무대로 진출하려고 했다. 이거는 팬들을 기만한 행위다라는 비판들은 공통적으로 이때 좀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칸토나 05년에 맨유 인수했을 때 글레이저가 나는 맨유를 사랑하지만 글레이저가 맨유를 맡는 것은 별로 땡기지 않는다. 예. 글레이저를 이 클럽에서 나가도록 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이게 이때부터 아마 또 칸토나는 예전 사람이기도 하니까 해외 자본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거부감도 그렇죠. 나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일찍이네요. 2005년이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1억 유로, 그러니까 1,000억이 넘는 금액을 지불해서 감독직을 나한테 제안한다 하더라도 거기 가지 않을 것이다. 구단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한 거죠. 네, 이건 글레이저에 대한 얘기도 맞을 것이며 해외 자본이 잉글랜드 클럽들을 잠식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거부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베컴의 어떤 이 행동도 있는데 베컴은 그 밀란이랑 같이 맨유 올드 트래포드 원정을 오는데 뭔가 했었나 봐. 밀란의 경기 이거 패한 다음에 베컴이 경기장 빠져나갈 때 이 녹색이랑 금색 스카프가 앞쪽으로 던져졌었대요. 근데 요거를 목에 두르면서 나갔었대. 근데 이 어떤 스카프의 색상이 맨유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뉴터니스의 상징적인 색이고 맞아요. 이거는 글레이저에 대한 어떤 항의를 표하는 거기도 한데요. 이거를 맸다는 건 베컴도 여기에 동의를 한다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 녹색과 금색 스카프가 글레이저에 대한 항의 의미가 있다는 거는 웬만한 맨유 팬들은 알고 거의 계세요, 다 다. 알고 계세요. 예. 현지에서 이제 글레이저에 대한 시위를 하는 경우들이 그쵸. 되게 많아요. 요즘 들어서는 그 빈도가 더 많아졌습니다. 지난 시즌 마이미 홈 경기 때 아예 그 대놓고 경기장 시간에 맞춰서 관중들이 나가는 퍼포먼스를 맞아. 보이기도 했었고 굉장히 현지 팬들이 입장을 예. 적극적으로 표명하는데 공통적으로 다 이 스카프를 노란색과 초록색으로 두르고 있어요. 베컴 본인은 뭐 의미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대. 근데 그럼 대외적으로 베컴도 어쨌든 네. 본인의 삶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걸 했다는 건 나는 암묵적으로 나도 여기에 동의한다라는 거. 아니 베컴이 이걸 모를 리가 있어? 그럴 가능성이 크죠.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로이킨은 뭐 강도 높은 얘기를 워낙에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브라이튼 경기 지고 난 다음에 터너가 글레이저한테 제대로 된 지원을 못 받고 있다. 터너는 시간이 필요하다. 기회를 주고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위에 있다. 팬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고 맨유에 있어서 가장 좀 큰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현지 팬들의 그런 열띤 시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별다른 어떤 제스처가 없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답함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스콜스도 이 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구장, 그러니까 피치 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맨유는 트로피를 못 들어올리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맞아요. 거 아니에요. 글레이저가 이 자기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변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돈을 벌어가지고 거기다 돈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들이 원하는 게 그런 방식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콜스가 하려는 얘기는 그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코멘트가 있는데 그 얘기는 얘네들 돈 벌어가지고 계속 축구를
돈 버는 재능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운영시키고 있다. 축구 경기를 이기게 할 만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올 만한 사람들을 여기다 세우고 있고 본인들을 대변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이게 이거 우드워드 저격이네요. 그렇지. 우드워드와 글레이저에 대한 얘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축구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거 아니냐. 축구 그러면 축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우드워드가 축구인이라고 생각 안 한다. 데이비드 게일도 뭐 광고적인 거나 네. 돈 벌어오는 거 이런 거에 재능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축구인이었다. 근데 에드 우드워드는 그게 아니다. 아예 그러지 않았죠. 라는 얘기인 거죠. 맞아요. 데이비드 길은 이제 예전에 퍼거슨 감독 2008년쯤 더블을 했을 때 그때 옆에 자주 맞아요. 같이 앉기도 했었던 그 회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역시 우드워드 글레이저에 대한 지금 맨유가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에레라는 이제 뭐 지금도 현역이니까 맞아요. 에레라도 맨유에서는 축구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이거는 굉장히 좀 강도 높은 현역 선수가 얘기를 한 거죠. 축구가 가장 맨유에서 중요한 건지 그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걸 느낄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좀 문제가 좀 심각한데 아무래도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2010년대에 돈을 굉장히 많이 썼고 다양한 스타 선수들을 데려오면서 선수의 퀄리티만큼 팀의 전력이 올라올 것을 많이 기대하고 있었죠. 근데 항상 뭔가 팀의 응집력이 부족해 보였고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에레라가 밝혔던 내부 분위기 또한 분명 선수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축구적으로 뭔가 상승 효과가 나오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로는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라커룸의 분위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팀 굴러가는 걸 본인도 선수들도 알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구단의 기조 자체가 그렇다는 거니까. 근데 느끼는 게 여기는 축구가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축구가 중요하지 않을 리 없지. 근데 축구가 가장 1순위가 아닌가? 돈을 버는 게 1순위인가? 그 다음이 축구인가? 이런 생각을 지금 여러 레전드들과 현역 선수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는 맨유가 터너 감독뿐만이 아니라 빠르게 진짜 이 보드진 쪽에서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버틴 것이 앞으로도 얼마나 뭐 이게 순간적으로 무너질 리는 없어. 왜냐면 잉글랜드는 정말 돈이 많이 도는 리그고 그 중에서도 맨유는 가장 거대한 클럽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막 무너지고 막 이런 옛날 축구 클럽들이 지금 명문이지만 막 강등도 당하고 그런 과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느끼진 않아요. 단 대신 이렇게 계속되면 팬들이 떠납니다. 그쵸. 인기가 떨어져요. 일단 지금부터도 이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위상과 예전과 같은 어떤 그 그런 느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안 나오고 있는 시점이니까. 답답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맨유 팬들이 이런 거 보면 더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2라운드도 브랜트포드랑 경기하거든요. 만만한 팀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좋은 성적을 못 내서 뭐 만약에 예를 들어 연패를 한다거나 이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야. 과감하게 선임한 새 감독 터나우에 대해서도 힘이 안 실려. 힘이 안 실리고 당연히 어딘가에서 의심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럴 때 방어 수단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